이태석 회장은 연단에 올라 품위 있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대강당에는 100여 명의 신입사원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74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이 말을 끝으로 그는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태석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 일상이 된 그에게 이런 자리는 그저 의례적인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에워싸는 동안 그의 눈은 잠시 창밖을 향했어요. 가을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맑았죠. 문득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는지 생각했습니다. 항상 서류와 회의실만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오늘은 유독 주변의 풍경에 머물렀어요. 연수원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후 일정이 빼곡했기 때문이죠. 비서가 건넨 일정표를 훑어보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의, 미팅, 저녁 식사 약속까지. 그리고 그 이후엔 또 텅 빈 집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유통그룹의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그의 집은 언제나 적막했어요. 이혼 후 재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회사에 바친 그에게 집은 그저 잠을 자는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는 값비싼 가구들만 가득할 뿐 그 어떤 웃음소리도 온기도 없었어요. 연수원 출구를 향해 걸어가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와 세게 부딪혔어요. 도시락 배달을 하던 청년이었죠. 20살 중반으로 보이는 청년의 손에서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당황한 청년이 황급히 사과하며 핸드폰을 주었어요. 그 순간 핸드폰 화면이 켜졌고 이태석의 시선은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배경화면에 한 장의 사진이 보였어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어린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태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사진, 저 여자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면 속 여인의 얼굴은 그의 첫사랑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청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이태석은 여전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죠. 50년도 더 지난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얼굴, 첫사랑 윤미경의 모습. 실례지만 이 사진 속 여성은 누구인가요? 이태석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청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제 어머니예요. 돌아가신 지 5년 정도 됐죠. 이태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가 평생 그리워했던 여인이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혹시 어머니의 성함이. 이태석은 무언가를 더 물어보려 했지만 비서가 다가와 그를 재촉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으십니다. 이태석은 망설이다가 명함을 꺼내 청년에게 건넸어요. 내 명함이요. 시간이 된다면 연락해 주시겠소? 청년은 놀란 눈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이태석 회장의 이름은 누구나 알고 있었으니까요. 윤재라고 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차에 오른 이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수십 년간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기억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죠. 야망에 가득 찬 청년이었던 그가 윤미경을 만나 사랑에 빠졌던 순간들,
그리고 양가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이별. 알아보세요. 이태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뭘 찾아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이태석의 책상 위에는 윤재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윤재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외할머니의 이름은 윤미경이었습니다. 이태석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젊은 날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첫사랑이 아니라 그녀의 딸이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사실은 이태석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그의 첫사랑의 딸이라면 청천벽력 같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럴 리가. 이태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젊은 시절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죠. 그 시절은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마저 희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미경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50년도 더 된 일이었어요. 그들은 24이었고 서로를 미치도록 사랑했었죠. 먼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 비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윤재의 어머니가 윤미경의, 정확히는 그녀가 미혼모로 낳은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이태석은 전화기를 내려놓은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저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어요. 내 딸이었던 거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미경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그때도 가을이었습니다. 떨어지는 은행잎 아래서 그들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 속에서 사진을 찍어두었던 겁니다. 내가 떠난 후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 이태석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된 진실. 그의 가슴은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사이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일까요? 회사와 성공, 그 수많은 것들이 갑자기 아무런 의미도 없게 느껴졌어요. 이태석은 결심했습니다. 윤재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전화번호를 눌렀지만 몇 번이나 망설이다 끊었어요.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내가 내 외할아버지라고?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겠죠. 그날 오후 이태석은 윤재가 일하는 식당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마침내 도시락을 배달하러 나오는 윤재를 발견했을 때 그의 가슴은 다시 떨렸어요. 젊은 청년의 모습에서 미경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꼬리가 접히는 모습은 너무나 그녀를 닮아 있었어요. 윤재 씨, 이태석이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윤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 이태석이 물었습니다. 근처 커피숍에서 이태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자네 외할머니께 물어본 적 있나? 자네 외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윤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없어요. 외할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죠. 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태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랜 인연이 있어서 그래. 혹시 내가 자네 외할머니를 만나볼 수 있을까? 다음 날 오후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이태석은 손에 꽃다발을 들고 오래된 단독주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 앞 작은 정원에는 정성껏 가꾼 화초들이 가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이태석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0년 만의 재회. 그 사이 그녀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문을 두드리기 전 그는 잠시 멈추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문득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갑자기 나타나 그녀의 평화로운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알 권리가 있었죠.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그리고 윤재에게도.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여인.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이태석은 즉시 알아보았어요. 그 부드러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윤미경은 문간에 서서 이태석을 바라보았죠.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지만 곧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태석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태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죠. 들어오시겠어요? 미경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정갈한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태석의 시선은 젊은 여성의 사진에 멈췄습니다. 윤재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었을 여인이었죠. 수연이에요. 미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죠. 이태석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연.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삶의 조각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윤재가 말해줬어요. 당신이 오실 거라고. 미경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죠. 이태석이 정말 날 찾아온다고? 50년이나 지났는데. 이태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지 못했소. 정말로. 당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내가 떠난 후에. 미경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려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유학을 떠난 후였고 연락처도 없었죠. 나중에 당신이 정략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났으나 이태석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딸에 대해서도요. 해가 저물어가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당신을 그렇게 보낸 게 내 평생 후회였소. 이태석이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요. 하지만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전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수연이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윤재를 위해서. 윤재는 할머니의 집 베란다에 서서 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태석 회장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국내 최대 유통그룹의 회장이 자신의 외할아버지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죠. 윤재야. 미경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윤재는 할머니를 향해 돌아섰어요. 할머니, 정말 그분이 제 외할아버지가 맞아요? 미경은 오랜 세월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수한 사랑, 가족들의 반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홀로 딸을 키우며 보낸 시간들. 윤재는 처음 듣는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에 숨죽여 귀를 기울였어요. 내 엄마도 아버지를 그리워했단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에 대해 물었을 때 언제나 멋진 사람이라고만 말씀하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외할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그 존재가 갑자기 그의 삶에 나타난 것이죠. 며칠 후 이태석은 정중하게 윤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한적한 동네의 작은 식당이었어요. 이태석은 윤재가 부담스러워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한다고 들었네. 이태석이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윤재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 할머니께 들었지. 이태석은 미소 지었어요. 좋은 꿈이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윤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외할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맞는지.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요리학교에 가고 싶은데 학비가 너무 비싸서요. 윤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윤재의 눈에 희망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요리사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태석은 진지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 사이의 어색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지금이라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윤재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태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라도 너희를 품고 싶다. 그동안 못해준 걸 모두 다 해주고 싶구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이태석은 회사 일을 모두 뒤로하고 미경의 집을 찾았어요. 이제 그는 주말마다 이곳을 방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관계가 조금씩 편안해져 갔죠. 이런 날씨에 무슨 일이세요? 미경이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이태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당신에게 드릴 게 있어서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50년 전 이태석이 미경에게 줄여다 주지 못했던 약혼 반지였어요. 그는 모든 것을 잃고도 이 반지만은 간직해왔던 것입니다. 늦었지만 받아주시겠소? 이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경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윤재는 할머니와 이태석이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이태석 회장은 생각했던 것처럼 차갑고 딱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윤재야. 이태석이 그를 불렀어요. 내일 함께 요리학교 보러 갈까? 입학 면접 준비도 도와줄게. 윤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외할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괜찮은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태석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네, 할아버지. 처음으로 윤재가 그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태석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작은 단어 하나가 그에게는 세상 전부만큼 소중했죠. 5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할아버지라는 호칭. 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다음 날 이태석은 약속대로 윤재와 함께 유명 요리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원장은 이태석 회장의 방문에 놀랐지만 곧 윤재의 열정과 재능에 감탄했어요. 그의 요리에 대한 진심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합격입니다. 다음 학기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원장의 말에 윤재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귀가길 차 안에서 윤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하지만 혹시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외할아버지로서 저를 봐주시는 건가요? 이태석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윤재야, 나는 평생 회사만 바라보며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내 할아버지가 되고 싶구나. 봄이 오고 윤재는 요리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의 실력은 날로 발전했고 교수들도 그의 재능을 인정했어요. 이태석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종종 학교를 찾아 윤재의 요리를 맛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할아버지, 이번엔 프랑스 요리를 배웠어요. 윤재가 정성껏 만든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이태석은 맛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맛있구나. 내 솜씨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윤재는 할아버지의 칭찬에 뿌듯해하며 더 열심히 요리를 설명했습니다. 이태석은 손자의 열정에 찬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그동안 그가 놓쳐왔던 가족의 소중함이었죠. 한편 미경과 이태석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아픈 기억들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싶소. 어느 날 이태석이 조용히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미경의 눈이 커졌어요. 이 나이에요? 이태석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남은 인생은 함께하고 싶소.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어 윤재에게도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인생은 짧지 않더라도 함께할 시간은 언제나 부족하니까요. 다음 주 그들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마쳤어요. 큰 행사는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재는 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했죠. 이태석은 회사에서도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에만 매달려 놓쳤던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일주일에 2번은 일찍 퇴근하여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미경과 윤재와 함께 소소한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회장님 요즘 달라지셨어요. 비서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이태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법이지. 특히 행복을 찾았을 때는.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이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경과 윤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이태석은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권력도 부도 아닌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윤재는 요리학교에서 점점 두각을 나타냈고 유명 셰프들의 주목도 받기 시작했어요. 외할아버지의 물질적 지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윤재 자신의 열정과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졸업하면 제 작은 레스토랑을 열고 싶어요. 윤재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태석은 손자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내 꿈이라면 무엇이든 응원하마. 나도 내 첫 손님이 되고 싶구나. 그들의 삶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태석이 처음 윤재를 만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태석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미경과 함께 사는 공간이 되었고 주말이면 윤재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텅 비었던 집은 이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윤재의 요리학교 졸업식 날 이태석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가장 앞자리에 앉았어요. 미경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둘 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죠. 졸업생들이 한 명씩 단상에 오를 때 이태석의 가슴은 자랑스러움으로 부풀었습니다. 윤재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단상에 올라갔을 때 그는 객석을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수연을 닮았다고 미경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손자 최고다. 이태석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졸업식이 끝난 후 그들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윤재의 손에는 최우수 졸업생 상장이 들려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 선 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태석은 문득 생각했어요. 평생 돈과 명예를 쫓아 달려왔지만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런 순간에 있었던 것이라고. 다음 주에 레스토랑 계약을 하러 가기로 했어요. 윤재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원하는 장소를 골랐니? 네, 남산 근처의 조용한 곳이에요. 규모는 작지만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은 조용히 이태석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회사 일에 조금 소홀해진 것 같은데. 이태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것 같소. 평생 회사를 일구는데 모든 걸 바쳤지만 정작 그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었죠. 이제는 달라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늦게 찾은 행복이지만 그래도 찾은 게 다행이에요. 한 달 후, 윤재의 작은 레스토랑 수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윤재가 직접 지었어요. 어머니를 기리는 마음으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이태석과 미경은 가장 먼저 도착했죠. 레스토랑 벽에는 특별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재의 어머니 사진과 함께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도 보고 계실 거예요. 윤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태석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딸이지만 그녀의 존재는 이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은 곧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윤재의 창의적인 요리는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고 예약은 항상 꽉 찼습니다. 이태석은 종종 회사 일을 마치고 들러 윤재의 새로운 메뉴를 맛보곤 했죠. 어느 햇살 따뜻한 오후, 이태석은 미경과 함께 레스토랑의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행복한 침묵을 나누고 있었어요. 잠시 후 윤재가 새로 개발한 디저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건 특별히 두 분을 위해 만든 거예요. 그것은 옛날 시골 마을에서 즐겨 먹던 전통 디저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미경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웃었어요. 이걸 기억하다니. 내가 어릴 적 이야기해 준 거였는데. 이태석은 스마트폰을 꺼내 셋이 함께 있는 모습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보았어요. 찰칵 한 장의 사진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 사진은 곧 이태석의 집 거실 한가운데 놓인 액자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 사진은 서랍 속이 아닌 가족의 따뜻한 추억이 모이는 거실의 중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만들어낸 기적.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이어진 인연. 이태석은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연은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한 장의 사진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다니. 그리고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빌딩과 재산이 아니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가족의 존재라는 것을. 늦게 찾은 행복이지만 그것은 그의 남은 인생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한 장의 사진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은 이태석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